요새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아프시죠? 바로 관절 통증 없이 걷는 법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 김미수님처럼 3개월 만에 하루 만보 걷기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특별한 마사지법과 함께 제가 직접 사용하는 비밀 운동법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걸을 때 관절이 아픈지부터 알아야겠죠?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둘째, 잘못된 걷기 자세. 셋째, 관절 연골의 마모. 넷째, 체중 과부하. 다섯째, 관절 주변 인대의 경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매년 1-2%씩 감소하는데, 이때 올바른 걷기 방법을 모르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의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걷기 방법을 익히면 관절 통증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절 통증 없이 걷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걷기 전 필수 준비 운동. 많은 분들이 바로 걷기 시작하는데 이건 관절에 무리를 주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7-10분간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먼저 제자리에서 발목을 좌우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이때 발가락도 함께 움직이면서 발목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를 15번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고관절 준비 운동인데요.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다리를 쭉 펴서 15초간 유지해주세요. 좌우 각각 3회씩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유연성을 높여서 걷기 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가로 허리 돌리기 운동도 해주세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골반의 연결을 부드럽게 해서 전체적인 걷기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올바른 걷기 자세 완전 정복. 이제 본격적으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발 착지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그 다음 발바닥 바깥쪽, 발바닥 안쪽, 마지막에 발가락 순서로 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롤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바닥 전체를 한 번에 땅에 대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박님 같은 경우 처음에는 발바닥 전체로 걷다가 이 롤링 기법으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50% 감소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또 다른 구독자 최님도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보폭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큰 보폭으로 걷지 마세요. 자신의 발 길이의 1.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70-80cm, 여성 기준으로 60-70cm 정도입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체 자세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어깨뼈를 살짝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데
이때 팔꿈치가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개는 15도 정도 들어서 10-15m 앞을 보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밑을 보며 걷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고 전체적인 자세가 무너집니다. 3단계 걷기 속도와 시간 조절의 과학.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빠르게 걷지 마세요. 속도 조절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는 평상시 걷는 속도로 10분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분당 80-90보 정도가 적당해요. 일주일 후에는 15분으로 늘리고 2주일 후에는 20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세요. 3주차부터는 속도를 조금씩 올려서 분당 90-100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한 속도예요. 만약 걷는 중에 숨이 많이 차거나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려우면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4주차에는 25분, 5주차에는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걷는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세요. 즉시 멈추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하거나 그날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것은 관절 손상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4단계 지면 선택과 신발의 중요성. 걷는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면의 종류에 따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고는 자연 흙길입니다. 흙길은 자연스러운 쿠션 효과가 있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40% 이상 줄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우레탄 트랙이나 고무 재질의 산책로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곳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지면입니다. 이런 곳에서 걷게 되면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은 관절 건강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발 선택의 핵심은 쿠션과 지지력입니다. 뒤꿈치 부분의 쿠션이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걷기 시 가장 먼저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권하는 신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가락 부분에 1-1.5cm 정도 여유가 있을 것. 둘째, 뒤꿈치가 1-2cm 정도 높을 것. 셋째, 발등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을 것. 넷째, 발목을 적절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의 수명도 중요합니다. 운동화는 보통 500-800km 정도 사용하면 쿠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걷는 분들은 6개월마다, 주 3-4회 걷는 분들은 1년마다 교체하시면 됩니다. 5단계 근력 강화 운동의 필수성. 관절 통증 없이 걷기 위해서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 강화가 중요해요. 대퇴사두근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해주세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5초간 유지하는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햄스트링 강화를 위해서는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해주세요. 이때 발목에 약간의 중량을 더하면 더 효과적이지만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 운동은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서
걷기 시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코어 근육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30초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1분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코어가 약하면 걷기 시 균형이 무너져서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6단계 통증 관리법과 회복 전략. 걷기 후에 가벼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냉찜질을 해주세요. 얼음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서 15-20분간 통증 부위에 대면 됩니다. 이때 직접 얼음을 피부에 대지 마시고 반드시 수건이나 타월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만약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면 걷기 전에 온찜질을 5-10분, 걷기 후에 냉찜질을 15-20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걷기 후 스트레칭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15-20초간 유지해주세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은 한 발을 뒤로 들어서 손으로 잡고 15초간 당겨주시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우리 구독자 중에 이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서 3개월 만에 하루 7,000보까지 걷게 되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강조하신 건 준비 운동과 올바른 자세였어요. 처음 2주간은 자세 교정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 2주간은 시간을 늘리고 마지막 2주간은 속도를 조금씩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또 다른 구독자 정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목 통증이 심했는데 이 방법들을 6개월간 꾸준히 따라하시면서 지금은 등산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특히 신발 선택이 중요했다고 강조하셨어요. 주의사항과 위험 신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걷기를 시작하세요. 첫째, 관절에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관절이 빨갛게 붓고 만지면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걷기 시작 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일시적인 근육통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 이는 관절염의 급성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야간통은 심각한 관절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걷기 시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 단순한 뚝뚝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통증을 동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과 영양관리.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와 함께 올바른 식이요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3회 섭취하시고 항염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도 연골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 등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관절 보조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별 걷기 전략. 계절에 따라 걷기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기질이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6-8시나 오후 7-9시가 적당해요. 너무 더운 시간에는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될 수 있고 탈수 위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가을은 걷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외출 시 체온 조절이 가능한 옷을 입으세요. 겨울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10-15분 정도 몸을 충분히 풀고 나가시고 따뜻한 옷을 입어서 관절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무릎과 발목 부분의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내 걷기 운동 방법.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실내 걷기 운동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할 때는 발을 높이 들어서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하세요. 이때 팔도 함께 크게 흔들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10분간 계속하시면 야외 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평평한 바닥이라 안전합니다. 마무리와 특별 보너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절 통증 없이 걷는 방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특별한 마사지법과 제가 직접 사용하는 비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관절 마사지법입니다.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5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계 방향으로 20회, 반시계 방향으로 2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목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발목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좌우 각각 3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비밀 운동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5년 넘게 하고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걷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